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에 거의 반대야. 아, 예. 62.6점. 사정과 그 수사하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총력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시간 네. 내주시고 네. 저희 프로그램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대선의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광주 호남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같이 이제 동행을 하셨죠? 네. 동행하셨을 때 이제 호남 민심이 좀 어땠는지 느끼신 점을 듣고 싶고 또 국민의힘 공식 선거 운동의 그 주요 방점은 어디에 찍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수를 가니까 동백꽃이 피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호남 민심이 이제 꽃을 틔우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호남을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여수, 보성, 광주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특히 그 아이파크 참사 피해 현장에 가서는 정말 믿을 거는 국민의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 호남 민심이 많이 이반되고 저희 쪽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정강 정책에 5.18 정신을 넣고 예산 정책 협의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또 호남 동행 국회의원들이 59분이 계신데 많이들 수해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호남 민심이 알아주신 게 아닌가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휴일에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을 했는데요. 네. 안 후보 측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양당이 합의를 해서 시행을 했던 방식인데 이게 거절할 이유가 있냐라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 측은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거 사실상 거절로 봐야 할까 싶습니다. 당내 분위기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단일화를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거의 확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요. 다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모으기에는 버텀업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이 대선 때 당무 우선권에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라는 이전의 방식을 단 한 가지 방식으로 한정해서 제안한 거는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좀 아쉽지 않나 후보 표현대로라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가 한 대여섯 배는 더 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제품과 B라는 회사의 제품, 대표 제품을 소비자 보고 선택하라고 그래갖고 만약에 그 적은 회사 걸 선택하면은 그 회사 이름도 바꿔야 되고 이쪽으로 합병을 해야 되나 뭐 글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네. 어떤 흐름과 네. 또 어떤 단일화를 이제 원하시는지 읽혀지고 있는데요. 네. 뭐 비슷한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후보들과 뭐 10분이면 단판 지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을 하셨고 네. 입장을 보여왔는데 그렇게 사실상 뭐 안철수 후보의 뭐 양보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후보 단일화 이 합의 가능성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통 큰 단일화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 잘 안 됐을 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인 구도가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하고요. 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그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런 통 큰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그 통 큰 합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무산될 경우는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완주를 하고 또 네. 야권 지지층의 표 분산이 이제 그 이루어질 경우 윤석열 후보에게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단일화를 염원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저희 당의 바람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 후보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다행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묘하게 떨어지면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지금 글쎄요 지지율이 한 자릿수 훨씬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힘있게 치고 나가면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어떤 단일화하지 않으면 지겠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조성해서 하게 되면은 네. 글쎄 전체적인 구도가 오히려 더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 수사 발언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문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면서 여권 지지층 결집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또 줄어든 것도 이 발언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지율 영향이 네, 있다고 먼저 보십니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인터뷰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적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면죄부를 줘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촛불 정신을 살리면서 제1호 공약이 적폐청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두 분이 감옥으로 갔고 그리고 대법원장, 국정원장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죄를 당했는데 이제는 그런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겠다는데 누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누가 하는 거는 불륜이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해서 그 월성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그 울산 시장 선거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성남 FC 160억 후원금이라든지 그러면은 이런 거는 앞으로 조사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가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이제 의정 활동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그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이제 의원님이 김부겸 이제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대중 외교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 대중 외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김수희 씨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어떤 노래?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문재인 정부가 중국 앞에 서면 그렇거든요. 왜 중국은 높은 봉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는 작은 나라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중국이 요소수 사태를 일으켰을 때 그 사실을 안 정의용 장관은 왜 입도 뻥끗 못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그 미세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정말 그 시진핑 주석의 내한에 맞춰갖고 입도 뻥끗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2000년 이후로 중국의 최고 국가 지도자가 못 온 게 이번 문재인 정부가 유일해요. 다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왔거든요. 네. 그리고 누구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부가 2017년에 시작했는데 코로나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해주고 얻는 건 없고 가성비가 제로에 가까운 그런 외교를 해서 그걸 제가 질타한 겁니다. 더군다나 동북아 역사재단의 그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예산이 2016년도에는 3억이었어요. 21년도에는 8천만 원입니다.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의원께서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본이 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도와 관련해가지고 지난주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또 내셨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힘을 보태고는 있지만 또 워낙 일본의 영향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받은 교훈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구남도 사건 때 분명히 2015년도에 그 모든 전체 역사를 조망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일본이 내세웠는데 2021년도에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위원회 비난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도광산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강제 노역에 몰아넣고 이제 2월 1일서부터 파상적으로 지금 계속 넣고 실무팀도 만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죄를 해야지 또 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일 날 한국 유네스코 위원단 위원으로서 반대 성명을 냈고 저희 14일 날 그렇게 했는데 정부도 2월 4일쯤에 저희 10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요. 진짜 외교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일이 무산되도록 꼭 이뤄내야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끝 질문인데요. 그 지난주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네. 그 법률안도 대표 이제 발의하셨는데 네. 법안의 이제 발의 배경 그리고 발언 네. 내용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의정 활동 계획 어디에 또 방점을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첫 질문에서 남은 이제 선거 운동 동안에 네. 기간 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선거 운동에 또 방점을 어디에 찍고 계신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네. 같이 듣겠습니다. 네, 먼저 선거운동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세대와 지역을 넓게 봐서 숨어 있는 10%를 정권 교체 지금 지지율과 정권 교체 퍼센티지가 10%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되찾는 게 저희 선거운동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법 관련해서는 네네. 요점은 이겁니다. 그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공직자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할 때는 아주 첨예하게 해갖고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데 결산을 할 때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는데 이것을 결산하고 나서 이행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퍼센티지가 무려 15%나 돼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바꿔서 이것을 미이행한 거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서 다시 이행을 하게 하고 만약에 그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은 다음번 예산에서 깎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돌아갈 텐데 그게 안 하니까 그런 거를 할 거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상식을 지키는 그런 시대 정신이 실현돼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뭐 딱 요점만 또 핵심만 짚어주시면서 그 질문에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이 조금 더 있기도 한데 오늘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호남 말씀을 제가 좀 더 드릴게요. 네. 그 이번에 아이파크 사태로 인해서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대처, 그리고 그에 따르는 광주시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그런 무관심 내지는 방치라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 과연 우리 호남 민심이 다 잡은 고기처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대안을 찾기 시작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의논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 선거 때라 그런 게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정말 이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저희가 자리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저희 지지율이 20%에서 30%까지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공정한 사회에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전국 정당으로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뉴스엔 파워 인터뷰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20대 대선 필승 전략 그리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도 이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정 활동 잘 해주시길 저희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